창업 초보자들이 실수를 가장 많이 하는 부분이 무엇이냐고. 아무래도 그렇죠. 네,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의외로 용감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 12번째 질문입니다. 적정한 권리금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느냐, 이런 말씀 주셨는데, 팀장님 어떻게 보세요, 권리금? 이 부분이 제일로 좀 저희도 현장에서는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이제 저희들이 권리금을 판정할 때 뭐 기본적으로 뭐 바닥 권리금, 시설 권리금, 영업 권리 나누잖아요. 네네. 대부분 이제 바닥 권리금이면 시정이 형성되어 있으니까 알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시설 권리금이라는 것은 중개업 시설이 이렇게 큰 돈 드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영업 권리금이잖아요. 영업 권리금을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무실이 가지고 있는 계약서, 그러니까 계약 체결한 숫자하고 또 명단, 그렇죠. 이런 부분입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계약서 할 때 이 금액도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금액을 그러니까 영업 명단을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해버리는 게 그때 문제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꼭 권리금 계약을 하기 전에는 명단을 확인해봐라. 실제로 존재하는 건지. 또 옛날 어떤 분들은 또 연세 드신 분들은 컴퓨터를 못 다루니까 장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알아보기 힘들고 그렇죠. 노트 몇 건 받았는데 알 수가 없는 부분, 의미 없는 부분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추천드려요. 그런 것도 파악도 중요하지만은 과연 내가 그 많은 권리금을 주고 들어가가지고 그 자리에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금액인가 하고, 또 나중에 나올 때 그 금액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것도 따져보는 게 중요하다. 그런 쪽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제 사실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매물을 많이 보다 보면 권리금을 판단하는 기준이 나름대로 생기거든요. 네, 이거를 그렇죠. 계량화시키기는 어렵지만 저는 그래서 항상 그렇지만 창업에 관련된 부분, 권리금이나 입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현장에서 답을 찾아라.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저처럼 이제 오래되면 그렇죠. 지나가다가 부동산 사무실이 보이면 저기는 권리금 얼마짜리다. 이게 대략적으로 이게 감이 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있죠. 13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상가 중개를 하려면 어디서 창업해야 되나, 이런 질문 하셨는데요. 아무래도 상가 중개하려면 상가 주변이 제일 낫지 않겠습니까? 상가 지역이나 근처가 제일 낫겠죠. 자, 상가 중개에 관련돼서 관심 있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 것 같아서 조금 말씀드리면, 그 중개 대상물이 있죠. 그 중개 대상물 반경 500m. 네, 일단 그 부분이 1차 서비스 지역이에요. 다만 상가의 경우에는 훨씬 더 범위가 넓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나 홍대에서 창업할 거야 라고 얘기하면, 홍대라는 지역이 사실 뭐 홍대 입구역에서 뭐 합정역까지 막 이게 뭐 양쪽으로 지금 뭐 연남동까지 지금 그렇죠. 퍼져가지고 뭐 지금 장난이 아니거든요. 다시 얘기하면 나는 홍대에서 상가 중개를 할 거야. 그러면 적어도 그 홍대 상권 전체를 아울릴 수 있을 만큼의 영역의 범위에서 활동을 하셔야 되고, 창업도 역시 그 안에서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주의하셔야 게 있어요. 그러면 홍대 인근에는 아파트가 있냐? 있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아파트 단지 내에 창업을 하면 상가 중개를 하기 어렵고요. 맞아요. 따라서 아파트 단지가 아닌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곳에 창업을 하셔야 상가 중개하기가 좋다라는 거. 즉 본인이 중개하려고 하는 중개 대상물, 그곳에 창업하시는 게 중개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되는 입지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14번째 질문인데요. 창업 초보자들이 실수를 가장 많이 하는 부분이 무엇이냐고. 아무래도 그렇죠. 네.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의외로 용감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격증만 따고 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중개업에 대한 기본 지식이라든가 이런 거 갖지 못하고 단순하게 금액만, 투자금만, 권리금이 얼마니고 또 뭐 보증금이 얼마니까 내가 한도 된다, 그래서 하신 분들은 많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이 좀 실력이 갖춘 거에 중요한 거고, 꼼꼼히 따져봐라.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권리금이 낮다, 아니면 사무실이 들어보면서 그냥 멀쩡하고 좀 멋져 보인다. 멋져 보인다. 그런 거 의외로 많더라. 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피했으면 싶고, 좀 본인 첫째는 실력 키우는 거고, 두 번째는 꼼꼼히 그 지역을 파악해보고 따져봐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초보 창업
접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실수는 사전에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에요. 네, 맞아요. 근데 가끔 이제 우리 하다 보면 네, 네. 그 물어보러 오시거든요. 네, 네. 아, 여기에 창업해도 괜찮겠냐. 네. 그래서 사실 그 네오비 안에서 또 특징이 뭐냐면 그런 거를 이제 가지고 오시면 우리 팀장님이 상의를 해드려요. 같이 고민도 해드리고 네.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가서 동행도 같이 한번 해드리고 이런 식의 것들을 하죠. 네. 사실 네오비만 해요 이거. 다른 데는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분들의 애로사항, 어려운 부분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네오비에서는 이렇게 오래도록 벌써 진행을 해오고 있는데요. 제가 가장 안타깝게 여기는 건 뭐냐면 계약해놓고 물어봐.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다. 사전에 물어봐야죠. 그래놓고 이제 우리 입장에서 네. 객관적으로 얘기를 드리잖아요. 네, 네. 왜냐면 계약을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맞아요. 네, 예. 그래서 여기는 별론 것 같습니다. 이런 이러한 이유 네.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얼굴이 사색이 되면서 음. 사실은요 하고 이게 고해성사가 진행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거 볼 때 제일 안타까워. 그렇죠. 제가 뭐가 쉬웠나 봐요. 아 그때 그렇게 가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했나 몰라요. 그 쉬운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아우 그러게 말이에요. 자 그래서 창업을 실수하지 않으시려면 현장에서 답을 찾으셔야 되고 어느 정도 내가 준비가 돼서 확신이 생기기 전에는 결정이라는 것을 좀 미루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사실 공인중개사 공부하면서도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하셨잖아요. 창업에 대한 것도 그만큼은 아니겠지만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사무실 꼴랑 뭐 한 3-4개 보고 네. 갑자기 눈에 뭐가 씌어가지고 가계약금 보내고 그리고 나서 이거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식의 질문하시는 분들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자 네오비 통해서 관련된 부분에 실수를 안 하시는 것만으로도 제 생각에는 교육비 이상의 네, 맞습니다. 효과는 네. 있을 거라고 네,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15번째 질문인데요. 초보 창업자들이 입지 선정 시 가장 고려해야 되는 사항이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거 가장 고려해야 될까요? 특히 입지 관련돼서는. 저는 입지 관련해서 크게 보면은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요. 첫째로는 거의 그 입지에서 할 수 있는 매물이 본인하고 맞는 매물인지 아니면은 본인이 할 수 있는 매물인지 본인이 하고 싶었던 매물인지를 정확히 결정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시장성이 높은 지역인지. 시장성이라는 게 여기서는 시장성을 저희는 이제 크게 보면서 세 가지를 보는데요. 첫째, 거래할 매물이 많은 건지 아니면 거래 양이 많이 일어나는 건지 거래 금액이 높은 건지 이 세 가지 조합해봐가지고 시장성이 좀 높아야 되잖아요. 근데 의외로 그걸 안 따져보고 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권리금이 낮아서 그냥 해버린 경우 그냥 거기 아파트가 비싸니까 해버린 경우 뭐 세대수가 많으니까 해버린 경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피하고 먼저 본인이 선택한 매물이가 된 부분이 있고 시장성 이 두 가지를 꼭 봐서 오픈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팀장님 말씀해 주셨는데 너무 주옥 같은 말씀이 훅 지나가서 지금 열심히 적다가 네. 일단 본인에게 맞는 매물인지 네. 본인이 할 수 있는 매물인지 네. 본인이 하고 싶은 매물인지 네, 예. 이야 진짜 이거 뼈를 때린다 진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시장조사 하실 때는 매물의 개수가 얼마나 되는지 네. 거래량은 얼마나 되는지 금액은 어느 정도로 형성되어 있는지 네. 이렇게 총 6가지 부분에 대한 부분을 한번 짚어봐야겠네요. 네, 예. 와, 진짜 뼈 때리는 얘기예요. 자, 관련된 부분들을 짚어보시고 시장성에 대해서 높게 평가되는 지역으로 가시는 게 실패 확률을 줄이는 입지 선정할 때 가장 그렇습니다. 고려해야 되는 네.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16번째 질문인데요. 기존 부동산을 인수하는 경우 가장 중요하게 살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네. 물어보셨어요. 어떤 게 중요할까요? 저희가 이제 신규 창업을 하지 않고 기존 사무를 찾는 인수한 이유가 그 사무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바꾸자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러다 보면 당연히 권리금이 따르죠. 그래서 근데 권리금을 준 만큼 제대로 명단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좀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는 또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존 사무실이 인수했는데 간판하고 썬팅을 그냥 두고 쓸까요? 아니면 새로 바꿔야 될까요? 이런 질문 주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네, 많죠. 그게. 그죠? 네. 솔직하게 바꾸십시오. 그거 하나도 도움 안 됩니다. 이유는 뭐냐면 기존의 중개사무소가 장사를 잘했대요. 네. 그래서 손님이 많을 것으로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데 고객들이 그 사무실을 다시 찾아오는 이유는 그 상호나 간판, 위치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중개사 때문에 찾아온 겁니다. 근데 중개사가 바뀌었잖아요. 다시 얘기하면 안고가 빠졌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굳이 껍데기를 그렇게 갖춰놓고 있으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오히려
그 부동산에 안 좋게 생각했던 분들은 오히려 발걸음을 멀리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판, 썬팅, 인테리어 싹 다 다시 하고 들어가시는 것이 가장 좋고, 다만 비용은 좀 낮춰서 줄여서 들어가시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중개사무소 인테리어에 대한 비용은 뭐 여러 가지 뭐 수준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긴 하지만 첫 번째 고려해야 되실 부분들이 인근 지역의 수준에 맞게끔 인테리어 수준이 정리가 되어야 한다. 즉 수준이 좀 비싼데 고급스러운데 이런 데는 그 수준에 맞춰서 고급스럽게 비싸게 하셔야 되고, 수준이 좀 낮은 데는 또 그 수준에 맞춰서 최소한의 인테리어만 하시는 이런 식의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17번째인데요. 재개발 지역에 창업을 하려면 어떤 것을 살펴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네, 재개발 지역 창업. 아까 우리 재건축하면서 말씀드렸던 대략 것 같은데. 말씀드렸었죠. 네네. 뭐 거래 조합의 진행 속도에 따라서 틀리니까 그걸 확인해봐라 말씀드렸었고,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는 또 그 지역이 인기 있는 지역인가도 좀 봐야 되고, 또 중요한 게 거래 금액입니다. 뭐 한남 뉴타운이라든가 좀 아무래도 거래 금액이 높은 지역 같은 경우는 좀 거래 양이 잘 일어나니까 중개사들도 거기에 감안하고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지난번에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데요. 첫째는 그 재개발 지역의 추진 상황, 두 번째는 그 지역의 인기도, 세 번째는 금액, 거래되고 있는 금액이 좀 따져봐라.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참고로 이게 뭐 또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요 사건 사고가 많아요. 재개발이나 재건축 지역에서 중개를 하시다 보면. 네, 그래서 챙겨야 될 것도 많고, 그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이제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일반 중개사들도 모르는데 계약서 쓰고 확인 설명서만 작성하면 되느냐라고 보면, 재개발이나 재건축 구역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거래할 때 공인중개사가 해야 되는 의무사항이라고 서류가 사실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서류 작성 안 하면 도정법 위반이에요. 저는 그거 잘 몰랐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그 내부비 수업할 때 보면 중개 프로세스 수업할 때 그 서류 챙겨드리거든요. 그거 작성하시면 복잡한 권리관계에 있어서 깔끔하게 설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제도적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 영역이에요. 자, 창업 시 권리금 적정 여부와 좋은 장소인지 자문을 해주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네, 내부비 안에서는 다른 실무교육하고 다르게